마라케시는 마치 황토로 쌓아올린 듯 도시 전체가 붉은 빛을 띠고 있어 붉은 도시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1062년 베르베르인이 건국한 왕국의 수도로 건설된 도시로 페스 다음가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마라케시는 이렇게 육중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큰 성문이 있는데 마라케시는 총 7개의 성문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동대문, 남대문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성문 안으로 들어가야 옛날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근데 19세기부터 유럽 사람들이 도착해서 저 밖에 완전히 프랑스 같아요. 유럽식 건물이 쫙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모로코를 아프리카와 유럽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벽이 바로 그 만나는 지점인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면 아프리카, 성문을 건너서 나오면 여기는 유럽. 그럼 아프리카 여행 한번 갔다 올게요. 1000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봅니다. 스페인과 프랑스 점령군이 거주해 유럽풍의 색채를 띠는 신시가지와 달리 황토빛 성벽 안엔 옛 아랍의 도시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구시가지로 들어가는 기분이 마치 천년의 신비로 둘러쳐진 비밀의 벽을 여는 기분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 길 안에 낙타랑 당나귀들이 바글바글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낙타와 당나귀만 없어지고 오토바이로 바뀌기만 한 거지 분위기는 정말 옛날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육중한 문과 붉은 빛깔의 벽. 이 도시의 역사가 오래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골목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이 마라케시라는 도시의 매력 중에 하나가 이 겉에서는 가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도시 자체도 아까 성벽이 이렇게 딱 막고 있는 것처럼 집들도 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등을 돌리고 있는 것 같이 생겼어요. 창문도 조그맣고 벽이 이렇게 삼엄하고 이렇게 문 같은 것도 보면은 이렇게 성문처럼 두껍고 못이 쫙 박혀 있어요. 근데 겉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이 뒤에 방 하나만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안에 30명, 40명 대가족이 사는 궁궐 같은 집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에선 가늠이 안 되는 게 마라케시인데 이런 것을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리야드라고 그래요. 마라케시의 전통을 제대로 느껴보고 싶어 가장 오래된 리야드를 예약해 두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오늘 제가 묵을 리야드인데요. 여기가 마라케시에서 가장 오래된 300년 전통을 자랑하는 리야드래요. 전에는 여기 30명이 넘는 대가족이 같이 살았었는데 요즘 젊은 모로코인들도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대도시로 떠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이렇게 관광객들이 묵을 수 있는 곳으로 변했다고 하네요. 문을 열자 바깥의 소음은 사라지고 높다란 벽 안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야, 여기가 바로 리야드. 이 밖에서 문만 봤을 때는 안에 이런 공간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게 바로 리야드의 매력인 거죠. 게다가 여기는 300년 전통을 자랑하는 마라케시에서 가장 오래된 리야드. 그리고 옛날에는 증조 할아버지부터 손자 손녀까지 한 부족이 모여 살던 곳이라니까 정말 의미 있는 장소인 거예요. 모로코의 전통 가옥인 리야드는 지붕 없이 중앙에 공간을 두어 자연 채광을 받을 수 있게 설계한 중정형 건물입니다. 1층 중정엔 작은 정원이나 연못, 분수 등이 있고 2, 3층에 방이 있는 것이 일반적인 리야드의 구조인데요. 이 집은 구조가 조금 달랐습니다. 야, 여기 리야드가 하나 더 있네.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대단한 대가족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2세대가 사니까 리야드가 2개가 있는 거죠. 저쪽에 한 세대, 이쪽에 한 세대. 이제 저쪽 리야드에는 물이 있고 이쪽 리야드에는 나무. 이 모로코 사람들이 워낙 척박한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집안에 이렇게 나무를 키우면서 생명의 위안감을 느낀다는 거죠.
집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옛 생활 방식들을 보고 있자니 이곳에 오길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리야드에는 세 가지 볼거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등. 이게 이제 모로코에선 가문의 자존심이죠. 그 다음에 이 문 위에 있는 이 문지방에 있는 조각 장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기 있는 타일.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타일인 거죠. 이 모로코 타일은 중세기부터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페즈라는 도시에서 장인들이 하나하나 구워낸 타일이 모로코의 명물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공장에서 만드니까 이게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야드처럼 이 타일이 옛날 모로코식 타일이 있는 곳은 전 세계 관광객들이 이거 하나 보기 위해서 여기를 오기도 하는 거죠. 이 타일. 이 방이 오늘 제가 묵을 방입니다. 벽에 걸린 액자부터 바닥에 깔린 카펫 하나까지 가정집에 초대받은 것과 같은 편안함을 느끼게 합니다. Bonsoir. Je vous propose un thé marocain, c'est une tradition marocaine. Merci beaucoup. Ouais. 모로코의 국민 음료 민트티입니다. Voici le thé. Merci beaucoup. Bonne dégustation. Merci. Ouais. Ça sent bien. Merci. 이렇게 모로코 집에 오면은 손님들한테 민트티를 주는 게 전통이에요. 근데 이 민트티를 먹는 요령 중에 하나는 역시 이 설탕. 이 설탕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넣어줘야 돼요. 모로코 여행 초기엔 도저히 달아서 마실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설탕을 듬뿍 넣고 마셔야 민트티를 제대로 마신 것 같습니다. 여행이란 몰랐던 나와 만나고 그곳의 문화에 서서히 젖어드는 그 경험의 또 다른 이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숙소에 여정을 푼 후 저는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라케시에서 가장 번화한 중심지이자 관광 명소인 자마 엘프나 광장을 아직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이곳을 세상의 만물을 다 보는 재미가 있는 곳이라 했는데요. 거기엔 역사적인 배경도 한몫을 합니다. 여기가 마라케시의 중앙광장인 자마 엘프나예요. 자마 엘프나는 도착지에 있는 만남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이 모로코가 유목민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외롭게 사막을 떠돌거나 이 깊은 산에서 방목을 하다가 이제 여행이 끝나고 나면 이곳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람도 만날 수가 있고 그동안 춤이나 노래처럼 문화생활에 대한 갈증도 풀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자마 엘프나라고 부른 거죠. 사실 이 광장이 없다면 모로코의 역사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이 유목민들이 따로따로 떠돌았다면 나라가 생길 수가 없는데 모든 모로코의 유목민들이 이 광장을 한 번씩 지나갔기 때문에 바로 이 광장에서 모로코의 역사가 시작한 거죠. 그 옛날 모로코의 사막과 산간을 누빈 끝에 마라케시에 도착한 그들처럼 저도 광장에 들어섭니다. 모로코의 옛 물장수인데요.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습니다. 이렇게 자마 엘프나의 광장에 오면은 이렇게 물을 줘요. 그 이유가 옛날에 이렇게 사막을 건너온 사람들이 여기 도착을 하잖아요.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면은 물부터 먹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 물장수들이 딱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맛은 좀 별로입니다. 그 유목민들이라 이 물을 안 깨지는데 보관하려고 가죽통에다 가지고 다니거든요. 비린내가 조금 나요. 손님을 끄는 용도의 금빛 종부터 빨간 의상, 모자까지 예전 복장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1년 365일 뜨거운 열기가 가득해 마라케시의 고동치는 심장이라고 일컫는 자마 엘프나 광장의 한편에서 한바탕 춤판이 벌어졌습니다. 이 춤과 음악은 아프리카 서북부의 말리,
그 중에서도 중세 도시로 유명한 팀벅투에 사는 사람들이 즐겨추던 춤과 음악입니다. 그 옛날 모로코의 산과 바다, 사막뿐 아니라 먼 이국에서도 마라케시를 찾은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마라케시가 얼마나 국제적인 도시였나 하는 걸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시공을 초월한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는 광장 자마 엘프나. 내일 저녁 날이 어두워지면 광장은 전혀 다른 분위기로 새로 태어납니다. 거리 공연장에서 화려한 야시장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수백 개의 포장마차가 불야성을 이루는데요. 모로코에서 종교적으로 금하는 술과 돼지고기 외에 무엇이든 다 있다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군침을 돌게 하는 다양한 종류의 음식과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우는 가운데 저는 이곳 야시장에 오면 꼭 한번 먹어봐야지 했던 음식이 있었습니다. 이 마라케시 오면은 이 호객행위를 다 물리치고라도 꼭 가서 먹어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탄지아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가서 탄지아 한번 시켜볼게요. 종교적인 이유로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는 모로코에선 양고기가 식재료로 자주 사용됩니다. 심지어 이 뇌도 먹습니다. 제가 주문한 탄자에도 양고기가 들어갑니다. 양고기에 향신료를 넣어 끓여 먹는 탄자는 그 유래를 알면 더욱 맛있어지는 요리입니다. 유목민들이 이 사막에 모래바람을 뒤집어 쓰고 마라케시에 처음 오면 가는 것이 바로 목욕탕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주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고기를 갖다가 이렇게 큰 통에 담아가지고 와서 목욕탕에 들어갈 때 그 목욕탕 그 뜨거운 물 달굴 때 쓰는 그 장작에다 놓고 갔대요. 근데 이제 목욕을 하고 나오면은 이게 워낙 오랫동안 구워져가지고 이렇게 딱딱한 모양으로 부드럽게 익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라케시의 전통 요리가 돼서 오늘날 이렇게 일부러 맛있게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지아는 보기엔 단순해 보여도 만든다고 그냥 쉽게 만들어진 음식이 아닌 겁니다. 맛은 낯설지 않습니다. 탄자의 맛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좀 굉장히 오래 끓여서 걸쭉해진 갈비탕 맛 비슷해요. 꺼지지 않는 광장의 불빛들. 그 덕분에 모로코에서의 제 마지막 밤도 오랫동안 빛날 것 같습니다. Smoke in the sky and fire in the air. Desire burns between them. One big 이건 지구의 풍경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소목성. takes a stronger eye to see them. And when you see it in front of you, in a silhouette of flame, and you see where you're going to lead.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뛰어. Sing your song, moving every day, going further on. Here I am waiting, I'll have to leave soon. Why am I holding on? We knew this day would come, we knew it all along. How did it come so fast? This is our last night, but it's late.